세상의 모든 뉴스를 탐구합니다. 김준일의 뉴스 탐구생활. 네, 화제가 되는 이슈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뉴스 탐구생활.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남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후쿠시마 이야기가 많군요. 예, 후쿠시마 완벽 정리입니까? 완벽 정리죠. 제가 완벽합니다 또. 예, 후쿠시마 오염수, 그들은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걸 이제 바다에 버리겠다는 거죠? 예. 버리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이제 역사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딱 10년 됐습니다. 2011년 3월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10년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지진 해일이 이제 쳤잖아요. 예. 그게 한 5m 정도 지진 해일이 있으면은 쓰나미가 오면은 이거를 할 수 있게 됐는데 막 예. 이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그때 당시에. 예. 근데 이게 13m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잠겼어요. 예. 다 잠기면서 원래 이제 원자로를 냉각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냉각을 시키는 뜨거우니까. 게, 예. 그래서 그거가 다 잠겨 버렸는데, 그래서 당시에 이제 도쿄 전력이 이거 해수를 부어서라도 시켜야 된다 이런 전문가들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뭉갰다가 폭발해 버립니다. 그렇죠. 안에가 다 녹아 버려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안에 데브리라고 불리는 잔해들이 있거든요. 예. 이게 엄청 뜨거워요. 아. 이게 그때 폭발할 당시에는 120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녹아내린 거예요, 안에가. 예. 계속 뜨거워요, 지금. 그러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을 부어서 식혀야 됩니다, 지금도. 지금도 물을 붓고 있어요. 예. 이렇게 나오는 게 하루에 100톤에서 180톤 물 하루에 매일. 이게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게다가 비가 오면은 지하수가 있잖아요. 여기가 예. 이제 엉망진창이 됐으니까 지하수들이 또 이거 데브리하고 만나가지고 오염되고 이러면서 한때는 180톤까지 나오다가 이제는 한 100톤에서 뭐 140톤 정도로 줄었어요. 예. 어찌됐든 상상을 해보면은 하루에요. 이게 하루에. 그러면은 100톤이라고 하면은 5톤 트럭 뭐 몇 개인가요? 한 20대? 예. 20대가 이제 20대에서 30대가 매일같이 물이 나오고 있다. 이 오염수가. 그래서 이거 지금 일본 정부가 이거를 저장해 놨습니다. 그 앞에다가. 예. 그래서 137만 톤을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내년 가을이면 다 차요. 지금 125만 톤이 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처음에 5가지 방법을 일본에서 검토를 했어요. 예. 이게 하나가 이제 지금 말하는 해양 방류.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다 끓여버리는 겁니다. 끓여버려? 예. 물을 다 끓여버려서 예. 다 수증기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대기로? 대기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를 전기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분해. 수소와 산소로 전기 분해로 해가지고 날려버리는 거. 그 돈은 많이 들겠지만 뭐 갖가지 방법이 있군요. 예. 그리고 뭐 지하에다 매설하는 거 아니면 지층 깊숙한 곳에다가 이렇게 아예 예. 300m 뭐 이런 데다가 넣어버리는 거. 근데 이게 수증기, 그러니까 이거 바다에 방류를 하면은 2018년에 나온 건데 34억 엔이면 된다고 해요. 34억 엔. 근데 우리로 따지면 한 340억 원. 예. 근데 이거를 물 끓여버리면은 이제 349억 엔. 10배가 들고요. 3천억. 지층 주입을 하면은 3,976억 엔, 100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4조 정도. 예. 그러니까 방류를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일본은 결국 이미 돈 문제네. 답을 정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공청회 하고 뭐 했지만 다 요식행위다. 이미 2년 전, 3년 전에 이미 해양 방류로 다 결정이 된 상태였어요, 이미. 그러니까 본인들의 비용 처리를 국제사회, 특히 인접 국가들에게 떠넘겨 버리는 거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참 그리고 이게 그 후쿠시마 사고 같은 게 굉장히 좀 함의가 있는 게 지진에만 대비를 했었는데 우리가 보통 해일에 대비를 해야 되고 기후변화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큰 함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함이죠. 왜냐하면 앞으로는 점점 이 변동성이 커질 거 아니에요. 지금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예.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한국도 지금 어쨌든 다 바닷가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식혀야 되니까. 예, 식혀야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탱크를 더 지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일본 측 얘기로는 일단 그 앞에 부지에 다 지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사실은 더 지을 땅 있다.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그래서 지으라고 했는데 일본이 이거는 답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언제까지 지을래 그러면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양 방류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근데 이제 해양 방류를 해도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제 다 핵종
처리 시설 이름이 뭐였지? 맨날 예. 헷갈리는 알프스라고 불립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거기에 굉장히 많은 오염 물질들이 있잖아요. 방사성 물질이 있는데 이거를 저감하는 장치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 기준치 아래로 이제 만든 다음에 이거를 바다에 뿌리겠다라는 거, 방류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실제 이제 그 일본에서 처리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일본에서 다시 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검사를 해보니까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다.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그럼 다시 하겠다. 뭐 이런 상황이라서 약간 불신이 있어요. 그거 자체도 정말 뭐 다른 방사성 물질이 들어가 제대로 처리가 됐느냐.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삼중수소는 이 다액종 제거 시설로 제거 설비로 안 없어집니다.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도 방사성 물질이거든요. 예. 삼중수소가 뭐냐면은 이제 수소는 원래 이게 핵 하나하고 전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핵 안에는 양성자만 있어요. 예. 근데 중성자가 가끔 가다가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중수소가 되는 거고 중성자가 2개 들어가면은 삼중수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중성자가 없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99%거든요. 저 예. 수소에. 예. 그러니까 삼중수소가 되면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하다. 그러면 원래 중성자가 튀어나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그 와중에서 방사선이 발출가 배출이 된다.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반감기가 12.3년입니다. 12.3년. 예. 차차 줄어드는 기간이. 그러니까 반이 되는 게 12.3년이고 예. 반이 되는 건 24년. 반이 되는 거는 뭐 그런 식으로 36년 이런 식으로 되니까 생각보다는 굉장히 길다. 예. 그 일본의 그린피스도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의 DNA에 데미지, 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이 성명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삼중수소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 이 가시거리가 매우 짧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사선이 피부를 못 뚫습니다. 삼중수소는. 근데 이게 속으로 들어가면은 피폭이 되는 거예요. 내부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은 삼중수소를 우리가 마셨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며칠 안에. 예. 근데 일부 남을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게 남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몸에서 배출하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변해요. 그러니까 가능성인데 뭐냐면은 이게 수소잖아요. 어쨌든. 그럼 그렇죠. 몸 안에 있는 수소하고 이렇게 협착이 됐을 경우에 이게 12.3년 뒤에는 헬륨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DNA가 파괴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원래 수소였는데 헬륨으로 변하면은 DNA가 파괴가 될 가능성 뭐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삼중수소를 조심해야 되는 그리고 얼마 전에 월성원전에서 삼중수소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주민들이 삼중수소 많이 검출됐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으니까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원자력 업계에 계시는 분들, 학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조선일보 보도에서도 그런 게 나왔어요. 수산물 먹어도 된다. 일본산 수산물도. 그리고 방사성이 그렇게 뭐 우리 자연 방사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인간에게 해롭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학의 영역이거든요. 예. 과학의 영역인데 어느 정도 양을 먹으면 괜찮으냐 아니냐가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중수소 들어가더라도 웬만하면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예. 지속적으로 계속 먹었을 때 이를테면 이거 인간 가지고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그거를. 쌓입니까? 그러니까 잘 안 쌓인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예. 근데 쌓이지 뭐 그렇다 100% 장담할 수 없다라는 그렇겠죠. 거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게 20년 30년 동안 먹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우려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후쿠시마에서 이 오염수를 방출을 하면 200일 만에 제주 인근 바다로 도착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확히 계산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200일 만에 예. 제주도 해역에 도착하는 거는 일부가 그러니까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이게 일본 열도 동쪽에다 뿌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원래 태평양을 한 바퀴 돕니다. 그래서 예. 일반적으로는 빠르면 1년, 뭐 길면은 4, 5년 정도 걸린다라는 건데 일부 해류가 정확하게 다 태평양을 똑같이 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류의 영향에 따라서 일부는 제주도 앞바다로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그 해류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약간 우리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랑 한국이랑 중국이 민감한 거예요. 한국이랑 중국. 그래서 네. 중국 당국도 여기에 관련해서 그 우려를 표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전을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은 삼중수소를 배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게 불편한 진실인데요. 예. 일본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데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예.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다 지금 삼중수소 물을 다 버리고 있어요, 바다에다가. 그래서 한국이 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에 어느 정도 버렸냐면은 예. 366조 베크렐은 이제 단위입니다. 예. 366조 베크렐을 바다에 버리거나 아니면 공기 중으로 뿌렸어요,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데 예. 지금 저기에 일본의 그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가 있는 게 예. 대충 한 900조 베크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예. 한국이 3년치 버린 게 일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 정도 되는 거예요. 125만 톤의 오염수라는 것이. 예. 거기에 이제 900조 베크렐이 있고 한국이 그러니까 2019년에 366조 베크렐. 그러니까 3배. 그러니까 3년치 버린 게 일본이 버린 거하고 비슷하다라는.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 이거를 2년에 걸쳐서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2년이 아니라 예. 30년에 걸쳐서 버릴 30년에 걸쳐서? 2년은 내후년부터 아마 버릴 것이다. 왜냐면은 내후년부터인데 이거를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 걱정하면은 우리 이거 장기간에 조금씩 버릴게. 조금씩 버릴게. 예. 30년 동안 버릴게. 40년 동안 버릴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게 예. IAEA 기준에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국가에서 반발은 하지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약간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묘하네. 그러면 우리 당장 뭐 수산물 걱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려입니까? 그냥? 일단 올해 1월에 이미 한국이 예. 한국 정부가 이제 어떤 이 삼중수소나 방사성에 대해서 기준을 강화를 했어요. 지금도 이미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것만 하는 건데 아예 이제 일본 거를 아예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예. 방류를 하면은. 근데 이제 저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후쿠시마 도호쿠 지방 거 해산물 안 들어왔다라고 해서 WTO에 일본 정부가 제소하고 한국이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죠? 2심에서 이겼죠? 예, 2심에서 이겼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국제 분쟁으로 이제 될 수 있다. 만약에 그럼 과학적으로 이게 안전한데 무슨 근거로 또 막느냐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년에 걸쳐서 하고 IAEA도 안전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국제 분쟁, 무역 분쟁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게다가 너희들도 버리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침묵하고 있는 미국은 지지했거든요. 미국은 저 멀리 태평양 연안이니까. 멀리도 있는 것도 있는데 미국도 버립니다. 러시아도 버리고 영국도 버리고 다 버리고 있어요. 삼중수소를. 원전하는 것들은 다 버리는 다 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 불편한 진실이지만 알아야 할 진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준일 뉴스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2분입니다.